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자, 이번 주와 저번 주에 계속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공평가 순위 6위였나요? 6위를 달성한 포스코 ENC, 송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스코 ENC입니다. 올해만 중대재해가 4건이 발생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된 덕분에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포스코 ENC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었죠. 이제 현재 휴가를 떠나 계신 대통령께서 이제 휴가를 복귀하자마자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가 기사로 나오자마자 바로 포스코 ENC 대표이사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바로 오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스코 ENC가 이틀간 전 현장을 멈추고 이제 안전 진단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죠. 이제 이 진단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실제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어떤 사고가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을 전사 안전팀을 활용을 해서 전 현장을 랜덤 체크해서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재작업을 투입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고속도로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바로 작업이 재개되고 난 이후에 바로 몇 시간 뒤에 외국인 근로자 한 분께서 물에 잠긴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니 한 16m 밑으로 내려가서 그 양수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뭐 슬링벨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셨겠죠. 이제 그렇다가 누전된 상태의 양수기를 접촉하면서 감전을 당하셨습니다. 사망까지 가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심각한 부상을 당하셨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위로 끌어올려져서 이제 구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그 사고 이후에 이제 포스코 ENC 대표이사께서 사임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 건설회사가 저희가 뭐 현대엔지니어링이나 그리고 GS건설 같은 사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하자 관리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건설회사의 어떤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많이 형성을 하고 있고, 이제 흔히 말하는 거짓말 치지 마라, 우리를 속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들도 어느 정도 뼈저리게 자신들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시스템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GS건설 같은 경우는 9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먹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호되게 당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순살자이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타순으로 찾아온 게 안전관리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 저희가 PT 면접이라든가 실무 면접, 그리고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 중에서 많은 부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질문은 결국은 시공관리자가 안전관리에 어떻게 기여하고, 시공관리자가 안전 분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와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런 사고와 연결시켜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포스코 ENC가 뭐 대표이사께서 사임을 하셨지만 대표이사 한 명이 사임을 했다라고 해서 뭐 포스코 ENC가 잘못했던, 올해 총 그러면 중대재해가 5건이 되는 거죠. 이 5건의 중대재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중처법 케이스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중처법 케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검찰이 끼고, 그리고 아무리 대표가 사임을 했어도 기존의 대표 시절에 본인이 담당했던 직무 범위 내에서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형법상의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에 포스코 ENC 사태를 보더라도 건설회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품질 관리, 하자 관리, NCR 관리 이런 것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회사 시스템을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현 정권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포스코 ENC 사례가 발생하고 난 이후 인근에 있는 많은 경쟁사들이 있죠. 또 다른 건설사들도 내외부적인 협조를 받아서 전 현장에 대한 전수 안전 진단,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이런 안전 진단이나 점검이 그냥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실질적인 관점에서 현장에서 뭐 인터뷰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근로자분들과 직접 물어보고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에 뭡니까? 뭐 팀장, 임원, 본부장을 거쳐서 자르고 잘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VOC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달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대표이사도 현장의 실제 상황을 눈여겨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보고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누락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고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뭔가를 팩트 기반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빼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용을 덜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관리의 부재다. 하지만은 그게 누군가의 관리의 부재이냐, 누구냐, 그 관리의 부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 보고서에서 많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는 없다라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번에 포스코 ENC도 이번 위기를 조금 잘 극복해서 앞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중대재해 없이 2025년 하반기를 조금 잘 마무리해서 그래도 시공평가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회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